책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는 곧 책이 됩니다. 책에 얽힌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의 주류가 되었던 담론을 반영합니다. 80년대에는 독재 정권을 비판한 시집이 주목을 받았고 90년대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어둠을 밝히는 자기계발서와 따뜻한 에세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된 책들 중 학습서와 힐링 에세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부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베스트셀러에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9년의 책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사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는 양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권 정도. 학기 중에는 그렇게 많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읽는 것 같고. 실제로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달에 한두 권 읽는다는 응답이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학생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도 실시한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독서량은 성인 평균 8.3권으로 15년도 대비 0.8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독서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것 중에 교수님 한 분께서 안암에 서점 하나 없는 거 보면은 요즘 애들이 책 얼마나 안 했는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도 확실히 서점이 그렇게 인기를 끌기에는 어렵구나? 확실히 책을 조금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 적이 있었어요. 청계천에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호 씨는 이러한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3살 경남 함양에서 올라와 지금껏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손님들은 뭐 별로 없고 전부 연세 드신 분들만 여기 찾아와. 연세 드신 분들만. 옛날부터 여기 다니던 분들. 젊은 분들이 여기 뭐 안 온다고 봐야지.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 달에 책을 전혀 구매하지 않거나 한두 권 구매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과거에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고서 또 인문학 서적을 사러 들어오곤 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한산해진 거리에는 먼지 쌓인 책들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책을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독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탓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 주변에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게 취미인 사람보다 책 읽는 사람이 더 적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비해서 책이 좀 더 접하는 장벽이 높고 좀 더 책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른 책을 보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니까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그런 고상한 취미 내 지금 가질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과 학업으로 인해 일상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가생활만큼이라도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독서로 그런 걸 많이 써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쓰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게 뭐냐면 애를 대학을 보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걸로 해서 책을 접근하니까 싫어하죠. 책에서 느끼는 그 맛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책을 읽어야 되라고 강압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독서가 무거워진 데에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강요하는 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능동적으로 책을 찾기 전에 학교 숙제로 혹은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책을 먼저 만나게 되어 흥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의 변화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많이 좀 소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발달 또한 책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만큼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을 때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보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감을 얻는다거나 그런 거를 꼭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나 아니면 연극 이런 다른 산업들도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통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한 이후로 과거에는 책을 읽었던 시간에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소양을 쌓고 교양을 넓히려면은 책을 읽긴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야 한다면 그거랑 비교해서 그냥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는 거는 굉장히 쉽게 그냥 벌렁 누워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면 딱 드러나는 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갖다 성찰해보고 이렇다는 눈이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물론 이건 뭐 책의 문제랑 뭐 바로 연동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풍조가 이제 만연할 때 과연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도심 속 바쁜 현대인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는 다시 종이책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책보고입니다. 서울 책보고는 서울시가 청계천 헌책방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헌책들을 모아 만든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오래된 책의 향기를 즐기기도 하고 고서, 희귀본 등의 경매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헌책방이자 도서관인 이곳은 사람들을 다시금 책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가운데 콩나듯이 있고 그 친구들이 글을 쓰는 거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는 거 보면 아무래도 사유의 깊이가 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책을 다시 꽃피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서모임 작심삼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지환이라고 하고요. 성북구와 그 주변에 있는 책방을 탐방한다던가 아니면 그 책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라디오로 제작해서 송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문학관이나 도서전에 견학을 가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독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막 시험 공부를 하는 때밖에 없더라고요. 막 놀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읽고 싶은 책을 그냥 습관처럼 뭐 취미처럼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저희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사회적으로 큰 변화 이런 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창한 것보다는 책을 읽고 또 뭔가 사고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런 자체적인 변화? 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막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정도 책을 읽으면은 그때 가지고 있던 책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그거와 비슷한 책이나 아니면은 주제를 마주했을 때 그거에 대해 뭔가 탐구하게 되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소설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감성도 굉장히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생이 풍부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초만 해도 40여 개에 달했던 대학가 인문사회 전문 서점들은 지속된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고려대학교 앞 지식을 담다는 과거 장백서원의 뜻을 이어나가고자 만들어진 서점입니다.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이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책을 보게 된 거죠. 재미가 있다는 건 내가 그 얘기에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감된 내용을 가지고 또 나만의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책이라는 것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서사도 있고, 그들의 생각도 있고 철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재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치로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 고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책은 그냥 재미있는 거다. 그 재미 속에서 내가 뭘 찾을 수 있을까를 경험하게 되는 게 더 재미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예 다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데 책은 그게 아니니까 혼자서 시청각적인 장면들을 혼자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좀 상상의 폭이 그리고 감정의 폭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진정한 독서를 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 독서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현대인의 독서량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독서를 고상한 취미로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영상 매체의 발달도 우리 독서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진정한 독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갈피를 잃어버린 책의 걸음걸이. 앞으로 우리의 독서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세계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에 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시인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말입니다.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안과 밖, 그 어느 방향이든 감각할 수 없던 것까지 더듬어 볼 수 있게 하는 책. 우리 삶의 갈피를 잡아줄, 마음에 책갈피를 꽂을 그 한 권을 찾으러 오늘 근처 책방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